자, 79페이지부터 보세요. 78 질문 받았니? 75부터요? 75부터? 75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75페이지 질문 없으면 76페이지 418번 418번 함수 fx는 2sin x 마이너스 코사인 2x라는 놈의 식기가 x는 a에서 극대값 얼마를 가질 때 b를 가질 때 2ab의 값을 구하여라. 단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파이까지다. 됐어? 그러면 어쨌든 극대값에 대한 얘기니까 fx의 무슨 함수를 도함수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럼 요놈 식기를 일단 뭐 해줘야 돼?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미분하게 되면 f'x라는 놈의 식기는 미분해주면 어디 갔니? 2 코사인 x 마이너스 다음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2x 나올 것이고 곱하기 얼마? 2까지 가겠지요. 됐어? 그럼 요놈의 식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2 코사인 x 다음에 플러스 2 사인 몇 x 2x 여기까지 될 거야. 됐니? 그럼 이 두 함수가 얼마 되는 값을 기본적으로 찾되 0이 되는 값을 찾되 그 제로 되는 값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만 보라는 거야? 0부터 파이까지만 보라는 거야. 됐니? 다른 부분은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제로부터 파이까지만 얘를 보셔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삼각함수에서 하나는 각이 뭐라고 나와 있고 x 나와 있고 또 다른 놈은 각이 뭐라고 나왔어? 2x. 그럼 각이 다르면 각부터 항상 먼저 뭐 해라? 맞춰라. 그럼 2x라는 건 x를 몇 번 더하는 거니까? 2번 더하는 거니까 sin 2x라는 놈의 식기는 sin 뭐 더하기 뭐? x 더하기 x를 이용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식 정도는 여러분들 그때 공식 시험 보면서 한 번 정도는 해보라고 얘기했었죠. 됐니? 교과 과정을 벗어났으니까 반드시는 아니지만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 정리하면 2 sin x 코사인 x 이렇게 정리돼요. 됐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얘 그대로 고치게 된다면 2랑 코사인 x 빼서 묶으면 앞에서는 1 나올 것이고 뒤에서는 뭐 나와? 2 sin x만 나올 거야. 됐니? 근데 요 놈이 제로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잖아. 그럼 0부터 파이까지에서 코사인 x가 제로 나오는 경우는 언제 나와? x 얼마에서? 2분의 파이에서 나와야 되겠지. 됐냐 안 됐냐? 됐니? 요 놈이 제로 나오는 경우는 x 얼마? 2분의 파이에서 제로 나오게 될 것이고 다음에 2 sin x 플러스 1이 제로 나오는 경우는 sin x가 얼마나 되는 경우를 따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인 경우를 따져야 되는데 x범위 제로부터 파이까지니까 얘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죠. 표현이 가싸가싸. 그럼 제로 되는 경우는 요거 하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우리는 당연히 극대극소를 여기서 판정해야 되지만 아니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제 극대겠지 뭐. 됐니? 그래서 딱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x 2분의 파이일 때. 다음 76페이지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77페이지로 가셔서 426번 함수 fx란 놈의 식기가 x는 1에서 극대값 얼마를 갖고 5를 갖고 x는 c에서 무슨 값을 가질 때? 극소값을 가질 때 상수 c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426번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x는 1에서 극대값을 얼마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5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f 몇이? 1이 얼마? 5. 이거는 먼저 갖다 쓰셔야 되겠지. 그럼 f1이 5가 나오게 될 테니까 정리하게 된다면 2분의 다음에 a 더하기 2 더하기 b 얘가 얼마로?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얘가 5 나온다. 하나 갖다 쓰시면 되고 1일 때 극대 갖는다 그랬으니까 f 프라임 얼마는? 1은 얼마? 제로 나온다는 거 써먹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C에서 극소 갖는다까지 마무리 확인하셔야 되겠지. 그렇다면 어쨌든 극대극소에 대한 거 뽑아내야 되니까 도함수 보셔야 되고 그럼 얘는 무슨 미분법? 몫의 미분법. 분모 뭐 하시고 제곱한 다음에 분자 먼저 뭐 해줘야 돼? 미분해야 돼. 그럼 2ax 플러스 얼마로 표현이 되고
2 나오고 다음 분모 x제곱 더하기 1 뭐하고? 곱하고 됐냐 안 됐냐? 다음 플러스 ax제곱 빼기 ax제곱 더하기 다음 2x 플러스 얼마가 있는 거냐면 b에다가 다음 곱하기 몇 x? 2x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랬을 때 요 놈의 식기에서 f' 얼마가 1이 얼마 나오니까 0 나오니까 당연히 분자애가 얼마 나올 것이고 0 나올 거야. 됐니? 그럼 분자 0 나와야 되니까 1 갖다 넣게 된다면 2a 더하기 2에다가 곱하기 2 빼기 다음 a 더하기 2 더하기 b에다가 다음 곱하기 얼마? 2 한 개 얼마로? 0 됐니? 그럼 요놈의 식기 0인데 요거 정리해보니까 a 플러스 b 더하기 2라는 게 얼마 나와? 1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요건 10 바로 줬네. 됐어 안 됐어? 그럼 요놈의 식기 10 줬으니까 요놈의 그대로 정리하면 2a 플러스 2가 얼마? 10 나와야겠지요. 됐어 안 됐어? 2 지워지잖아. 얘에서 10 빼면 0 나와야 된다며. 그럼 얘 얼마 나와? 1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 얼마 되겠어? 4 나오겠지. a 4 나오면 b 나와 안 나와? 나오겠네. b도 얼마로? 4 나오겠네. 갖다 넣으면 도함수식 정리돼 안 돼? 돼. 그 다음에 x 뭐만 찾으면 돼? c. 됐니? 오케이. 계산해줘도 되지. 오케이. 다음 77페이지 또 다른 거 질문? 없으면 78페이지 질문이요. 430 4번 함수 fx라는 요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하도록 하는 느낌상 이것도 합성인 것 같다. a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3 날리세요. 이거 합성입니다. 이거 날리셔야 됩니다. 미안 이거 확인 안 해봤네. 쏘리. 또 그거 말고 잠깐만 a 코사인 x 마이너스 b 사인 x 플러스 1 얘는 파이가 클까? 그럼 ab 나오니까 이건 그나마 상관없겠네. 436 자 78페이지 또 다른 거 없니? 434번은 교과과정 외니까 날리시면 됩니다. 자 없으시면 넘기셔서 79페이지 79페이지 질문 없어? 자 79페이지 없으시면 하나만 보고 갈 건데 442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극대 극소를 갖는 x값이 정확하게 언제 극대 갖고 언제 극소 갖는지까지 판단하는 것까지 공부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는 됐어? 자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442번 함수 y는 코사인 세제곱 x 플러스 a 곱하기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a 곱하기 코사인 x라는 놈의 식기가 x의 범위 0에서부터 파이까지 해서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 a 값을 여러분들이 못 찾았다라는 건 아니야. 표현이 갔니? 얘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나중에 모의고사에서나 또는 우리 학교 내신에서 지랄맞게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극대 극소를 갖는 지점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그거 판단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식기에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니까 442번에서 얘 무슨 함수 먼저? 도함수 먼저 가셔야 되고 그럼 3 코사인 뭐에다가 제곱 x에다가 다음 플러스 곱하기 무슨 x 마이너스 사인 x 다음 플러스 다음에 2 코사인 x에 2a 코사인 x에다가 곱하기 무슨 x 마이너스 사인 x 다음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a 사인 x 됐니? 그러면 맨 앞에 있는 항과 맨 뒤에 있는 항까지 포함해서 다 누가 공통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뭐가 돼? 공통이야? 그럼 마이너스 사인 x를 빼서 묶어주게 된다면 3 코사인 제곱 x 다음에 플러스 2a 코사인 x 다음 마이너스 a 요렇게 표현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자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에서는 현재 모양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요. 됐니? 그러면
얘가 극대극소 갖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항상 범위 주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x범위 0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그때 sin x는 양수 음수? 양수. 그러면 요놈의 식기 전체는 무슨 수? 음수 나오게 돼. 먼저 판단 가능한 거. 됐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나올 거야? 극대극소를 결정짓는 지점이 나올 거야. 그냥 됐니? 근데 요놈의 식기가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인데 인수분해가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뭘로? 몇 차 함수로? 2차 함수로. 즉 뭐를 해서? 치환을 해서.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를 치환을 한다는 건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는 코사인 x를 뭐라고? t라고 치환을 해. 치환하면 반드시 뭐 갖고 들어와야 돼? 그렇지. 범위 갖고 들어와야 되지. 왜? 치환이라는 게 모돼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합성돼 있는 함수일 때 쓴다 그랬어. 됐니?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 t의 범위는 x범위 0부터 파이까지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다음 누구보다? 1보다 작은 요 값을 갖게 될 거고요. 그럼 얘는 함수가 3t제곱 플러스 2at 다음 마이너스 a라는 놈이 요런 몇 차 함수로 바뀌게 돼? 2차 함수로 바뀌게 되겠지. 이 2차 함수가 뭘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0이 되는 값을 가져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에서? 1 사이에서. 됐냐 안 됐냐?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가장 깔끔한 거 뭐 하시고? 그려 내시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또는 요 놈의 식기를 누구까지 넘겨낸 다음에 2a와 누구 넘겨서? a 넘겨서 그려도 상관없겠지요? 요거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됐나요? 만약에 그냥 요 2차 함수상으로 그대로 그려내게 된다면 무슨 볼록이에? 아래 볼록이. 됐냐 안 됐냐? 다음 대칭축이 현재 누군지 알아 몰라? 대칭축 뭐 나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a 나오잖아. 됐니? 그럼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놈의 식기가 대칭축 나올 텐데 요 놈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뭐를 가져야 된다고? 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경우가 어쨌든 이렇게 근을 만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지든가 또는 어디하고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1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됐어? 그래서 어쨌든 뭐 그림을 가려서 우리가 이걸 모양을 가지고서 A 값을 찾는 게 지금 주 목적이 아니라 그 지점에서 뭐가 되는지를 극대가 되는지를 또는 뭐가 가능한지 극소가 되는지를 판단하자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지금 필요한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요놈의 식기가 극대극소를 갖는 A값은 함수 그려가지고 보면 되기 때문에 요걸 그리든 또는 얘를 어떻게 놓고 3t제곱은 다음에 2a 이게 제로라고 놓고 보는 거니까 넘기셔가지고 a 빼서 묶으면 마이너스 2at 다음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요놈의 식기는 마이너스 a 빼서 묶으면 2t 플러스 마이너스 a 빼서 묶으면 2t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몇 분의 몇 콤마 0을 지나게 되는 2분의 1 콤마 0 지나는 1차 함수와 됐냐 안 됐냐? 다음 요 몇 차 함수와의 2차 함수와의 무슨 점? 교점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됐니? 요거는 이제 그래서 A값을 판단하는 거니까 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근을 갖는다를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그 X가 얼마에서 극대를 갖고 얼마에서 극소를 갖는지를 판단하시자고. 표현 이해 갔어? 실제로 그런 유형이 더 잘 나온다고. 어떤 모양이냐면 예를 든다면 420번 같은 경우요. 420번에서 극대 값이 A1, A2, A3 이렇게 준다 그랬잖아. 얘는 쉽게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 X 얼마에서 극대 갖고 X 얼마에서 극소 갖는지를 삼각함수에서 자꾸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야. 특히나 저렇게 모돼 있는 함수에서 합성돼 있는 함수에서. 표현 이해 갔어? 예를 들어 어쨌든 이 근의 얘가 제로 되게 하는 t값을 이 t값을 예를 들어 우리가 뭐라고 놓는다면 알파라고 놓는다면 이 t값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하게 되겠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게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t값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해. 즉
요 놈이 제로돼가 하는 t를 알파라고 놓는다면 이 알파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게 될 것이고 그 놈의 식기라는 건 결국에 누가 되는 거냐면 이 t가 누구를 의미하니까 코사인 x를 의미하니까 이 코사인 x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알파라는 값을 가졌을 때 그 x값에서 뭐를 갖는다고? 극대화 또는 극소를 갖게 될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자 그렇다면 그 얘기는 이런 모양일 겁니다.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제로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그리면 이 모양 나오죠. 됐냐 안 됐냐? 그때 t가 뭐였으니까 t가 누구였으니까 알파였으니까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코사인 x는 뭐라는 걸 푸는 거랑 똑같아? 알파라는 걸 푸는 거랑 똑같아. 그럼 코사인 x라는 그래프와 y는 어떤 놈의 식기가? 그렇지. 이렇게 존재해야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그거에 해당하게 되는 어떤 값이 존재할 거야? x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알파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테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놈의 식기를 예를 들어 x1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됐니? 이 x1에서 과연 극대를 가질 것이냐 극소를 가질 것이냐라는 걸 뭐 하자고? 판단하자고. 표현이 이해 갔어? 됐니? 극대 극소를 구분해야 되는 문항에 엄연히 나오거든.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문항에서. 됐지요? 자 그럼 그 얘기는 이제 봅니다. 그럼 결국에 이 x1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도함수의 뭐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바뀌는지를 뭐 해봐야 돼? 판단해야 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x1의 왼쪽을 봅시다. x1의 왼쪽을 보면 코사인 x가 알파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렇지. y는 알파보다 어디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코사인 x가 알파보다 어디 있어? 위에 있다는 건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는 t가 얘를 t라고 놨으니까 t가 알파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코사인 x가 t였잖아. 다시 x1의 왼쪽 보자고. 왼쪽에서 도함수의 뭐가? 부호가 변동 가지고 우리는 극대극소 판단해야 돼. 여기까지는 됐니? 초반 이게 합성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따지는 게 제일 많이 힘들어 많이. 그러니까 이건 조금 연습 좀 하시자고. 자 다시 갑니다. 지금 우리는 얘를 알아보기 쉽게 치환을 하게 됐다는 건 결국에 이게 합성되어 있다는 함수인 거고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해라는 건 t값이 해야? 아니야. x값이야. 극대극소 판정되는 지점도 t에서 갈려? 아니야. 알파에서 갈려. 아니 x가 알파가 아니라 쏘리 x에서 갈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렇다면 어쨌든 요 a값 범위 구하는 거는 다들 하셨으니까 요 놈의 쉽게 a값을 범위를 구하려면 여기서 제로 나오든지 어쨌든 여기서 제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제로 나오는 t값을 누구라고 한다면 알파라고 한다면 그 t가 누구였으니까? 코사인 x였으니까 코사인 x는 뭐라는 걸 푸는 거랑 똑같아? 알파라는 걸 푸는 거랑 똑같아.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코사인 x는 알파라는 걸 이제 우리는 풀어보자고. 여기서 됐니? 그럼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로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그러시고 어쨌든 그 알파라는 지점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니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현재 상황에선. 됐니? 그래서 그냥 적당히 잡았다고. 됐어?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이 얘네들이 만나는 지점 얘를 x1이라고 놓는다면 코사인 x1이 얼마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고 그게 t의 역할을 해서 제로 나오는 지점이 된다라는 거잖아.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극대극소를 판단하려면 이 x1의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뭘 봐야 돼? 부호를 판정을 해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시 이 x1의 어디하고 어디에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부호를 판정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럼 왼쪽과 오른쪽의 부호를 판정을 하려면 연합식에서 얘네들 부호 봐야 되잖아. 얘는 부호 나와 있으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요 놈의 부호를 본다는 건 요 놈을 치환한 이 몇 차에 2차에 뭐를 보는 거랑 똑같아? 부호 판정이랑 똑같아. 표현 이해 갔니? 됐어? 근데 쌤 이거 알파니까 얘보다 크면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아, 얘가 얘니까 얘 왼쪽 음에서 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 표현 이해 갔어? 다시 여기에서 극대극소 판정하는데 아 치환했으니까 치환한 놈의 부호가 여기 알파면 왼쪽은 음수고 오른쪽 양수기 때문에 극소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틀리다고. 합성되어 있는 걸 우린 본 거니까. 실제로 극대극소의 판정은 X값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T값을 기준으로 판정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됐어? 그러면 다시요. 요 어쨌든 코사인 X가 알파 되게 하는 X값을 X1이라고 놓는다면 얘 왼쪽을 보면 왼쪽 부분에선 코사인 X가 알파보다 어딨어? 위에 존재하니까 여기에서는 코사인 X가 알파보다 뭐한 거야? 큰 거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코사인 X가 우린 뭘로 봤으니까? T로 봤으니까 T가 알파보다 어떻게 되는 지점이 돼? 큰 지점이야 작은 지점이야? 그렇지. T가 알파보다 큰 지점이야 여기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 함수에서 보는 거야 여기서. T가 알파보다 뭐한 지점? 큰 지점이 오른쪽이겠지. 맞아 틀려? 그럼 요 놈의 쉽게 해서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이 식이 T로 바꿨어도 얘 다 양수 나올 거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왼쪽에선 뭐? 양의 값을 가질 것이고. 표현 이해 갔어? 다시 한 번 더. X1의 이번에 어느 쪽을 보면 오른쪽을 보게 된다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X1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 요 놈의 쉽게 해서 코사인 X가 Y는 알파보다 어디 존재해? 아래 존재하잖아. 그럼 코사인 X가 알파보다 작은 게 될 거야. 근데 그 코사인 X를 우린 T라고 치환했으니까 T가 알파보다 어떤 경우가 돼? 작은 경우겠지. 그럼 그래프를 확인을 해봤더니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래프를 확인해 봤더니 T가 알파보다 어때? 작아. 그럼 왼쪽 봐야 될 거 아니야. 양이야 음이야? 그렇지 음이야.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요 놈만 봐선 아 X1에서 도함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그때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 새끼 신경 써야 됩니다. 얘 앞에 뭐 했었어? 음수였지요. 음수 받아가지고 얘는 전체가 도함수가 음에서 뭘로? 양으로 바뀌어요. 얘는 2차만 얘기하는 거야. 요 2차씩만. 표현 이해 갔니? 여기까지 이건 같이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요거 따지는 것까지 항상 꼭 나오게 되니까 삼각함수 쪽에선. 됐지요? 오케이. 자 필요하신 것 정도?
A에서 B에서 나와요. 그렇게 더해서 만들어주면 E1 플러스 E2 N을 추가하는 일자수 된단 말이야. 이게 공차야, 이게. 근데 문제는 A에서 B에 B에 공차가 얼마나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다 되셨으면 81페이지로 가셔서 81페이지의 질문이요. 81 없으시면 넘겨서 82페이지 질문. 82페이지 없으면 83페이지 질문. 아니, 83페이지 없으면 84. 470번 함수 y는 3분의 2의 20 곱하기 27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9의 x제곱 플러스 2라는 놈의 식기가 x는 a에서 최소값 뭐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b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a하고 b에 대하여 a 더하기 뭐의 값을 구하여라 b의 값을 구하여라. 됐어? 그럼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이 함수에 무엇을 그리셔야 되고 그래프를 그리셔야 될 것이고 그 그래프에 그리려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빨리 판단하고 가라? 점근선과 그 다음에 뭐 대칭성 그 다음에 극대 극소 판단하라고 얘기했었지요? 됐니? 그러면 일단 요놈 식기에서는 독특하게 잡아야 될 다른 점근선 분수 형태도 없고요 로그도 없고요 루트도 안 나왔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놈 식기에선 x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와 x 어디로 갈 때 마무로 갈 때 두 가지 확인하셔야 되겠네. x 무한대로 가면 함수 y는 당연히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것이고 다음 x 마무로 가면 함수 y는 이때는 어디로 가게 되겠니? 27의 x제곱은 x 마무로 가면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지만 정확하게 뭘로? 0 플러스로 가지. 왜? 치수함수잖아. 됐냐 안 되냐? 9의 x제곱도 어디로 가? 0 플러스로 가지요? 그러면 이 함수 y라는 놈의 식기는 x 마무로 갈 때는 어디로 가게 되겠어? 2 플러스로 가겠네. 혜연이의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점근선이 x 얼마 나올 것이고 y는 얼마가? 2가 점근선이 나오게 될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 대칭성은 봐도 없겠지요. 뭐 x 대신에 마이너스 x 갖다 넣으시면 되긴 하는데 별건 없을 겁니다. 그럼 요 식기를 그대로 모아셔가지고 얘 무슨 함수 구해서 도함수 구해서 극대화 다음 무엇을 극소를 뭐 해야 돼? 판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놈 식기 y는 3분의 2 곱하기 27의 x제곱 요놈 식기 미분하게 되면 y 프라임은 누가 한번 해볼까? 네, 그냥 할까? 자, 미분하면 y 프라임은 3분의 2 곱하기 다음 27의 x제곱 곱하기 뒤에 얼마 더 갖다 붙어야 돼? 다 같이 시작! ln 그렇지, ln 얼마? 27 다음 마이너스 5 곱하기 3 얼마야? 3 곱하기 다음 미분하게 되면 3 곱하기 9의 x제곱 곱하기 다음 ln 얼마? 9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럼 요놈 식기는 뽑아내서 보니까 ln 27이라는 건 요놈은 간단히 고치면 3ln 얼마? 3 나와서 3, 3 약분하시면 될 것이고 요놈의 식기는 2ln 얼마? 3으로 고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27의 x제곱이라는 놈의 식기는 27의 x제곱과 다음 누구의 x제곱 보면 9의 x제곱 보면 얘들 민 맞춰 못 맞춰? 맞출 수 있잖아. 우리 지수할 때 항상 기본이었잖아. 요놈의 식기는 누구? 9의 x제곱 곱하기 뭐해? 3의 x제곱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9의 x제곱과 다음에 ln 얼마가 2ln 얼마가 3까지가 공통으로 빼버릴 수 있게 돼. 2ln 3 곱하기 9의 몇 제곱? x제곱. 됐어 안 됐어? 요놈 뺄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 남아있는 게 앞에는 3의 x제곱 남고 뒤에 남아있는 건 마이너스 얼마? 3 남겠지. 그냥 됐니? 그때 9의 x제곱은 지수함수니까 얘는 항상 뭐보다 커? 0보다 큰 수지. 그럼 극대극소 판정은 어디에서? 여기서 갈릴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3의 x제곱이 얼마 나오는 경우? 3 나오는 경우. 그럼 x 얼마일 때? 1일 때. 걔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네. 이때도 만약에 극대극소 판정 안 되시면 3의 x제곱은 얼마를 푸는 거니까 3을 푸는 거니까 그래프 뭐 하시라고? 그리시라고. 이해 갔니? 숫자 갖다 놓으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그래프 갖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3의 x제곱이고요. y는 얼마하고요? 3하고의 비교. 계속 좀 습관화 시키셔야 됩니다. 1보다 커지면 x가 1인 경우가 나올 텐데 x 1보다 커지면 3의 x제곱이 위에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무슨 수? 양수. 왼쪽은 음수. 그럼 x1에서 극대 가자, 극소 가자. 극소를 가자. 됐냐 안 됐냐? 다음 요놈 식의 그럼 값을 확인하게 된다면 x1일 때 함수값 y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구하게 되면 요놈은 3분의 2 곱하기 27 빼기 3 곱하기 9 다음 플러스 뒤에 또 얼마 갖다 붙어있어? 2 그러면 요놈은 9, 2, 18 얘가 27이래? 1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얼마? 7 나오겠네. 됐니? 그럼 개형 잠깐 그리게 되면 x1일 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7 나올 것이고 1, 마이너스 7에서 극대를 가져 극소를 가져 극소를 가질 거고요. 뭔지 모르는 지점이 어쨌든 존재는 하긴 하겠지만 y는 이를 뭘로 갖고? 점근선으로 가자. 됐냐 안 됐냐? 됐니? y는 이 점근선으로 갖고요. x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돼? 무한히 가겠네. 그럼 대강 개형 그리면 뭐 이런 모양 나와야 돼. 이렇게 올라가지.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럼 이렇게 될 테니까 이때 최 무슨 값? 소값 찾으라며. 그럼 최 소값은 마이너스 7 나올 것이고 x가 얼마일 때? 1일 때겠죠. 됐나요? 다음 없으시면 85페이지 85쪽 없으시면 넘겨서 86쪽 86쪽도 없니?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미분의 끝자락 속도가 속도 나갑시다. 노트 피시고요. 자 필요하신 건 요거 정리하시고 가운데는 지웁니다. 여기는
거머쥐는 또 써야 되겠네. 자, 첫 번째 1번. 요건 2학년 때 워낙 많이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 배우는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가겠습니다. 자, 물체의 운동. 물체가 움직이려면 당연히 힘을 가해줘야 될 것이고 가하는 힘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가 흘러? 시간이 흘러. 됐냐 안 됐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커지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뭐 잡아? 변수로 잡고요. 그래서 기본 변수 문자모 t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됐니? 그러면 수직선상의 운동, 물체가 어떤 어느 선상에서 수직선상에서 움직인다는 건 물체의 이동 방향이 어느 쪽과 어느 쪽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다시 어느 쪽과 어느 쪽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됐지요? 그랬을 때 t초 후에 힘을 가해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t초 후에 물체의 위치를 뭐라고 예를 들어 정의한다면 ft라고 한다면 됐니? 우리는 그때 속도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랬죠?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게 정확한 표현인 거고 우리는 그거 뭐 대부분 기억 안 하고 속도는 누구를 뭐해라? 위치를 뭐한다? 미분한다. 됐냐 안 됐냐? 이때 기억하셔야 될 건 위치와 누구는 같은 표현? 또 시작이다. 위치랑 누구랑 같은 표현? 그렇지. 좌표. 미리 얘기해줬잖아. 다시 위치랑 뭐는 같은 거라고? 좌표 같다고 계속 얘기해줬잖아. 다시 위치랑 뭐랑 같은 거라고? 너희들 여기서 해야 되니까 자꾸 잡으시라고. 다시 위치랑 뭐랑 같은 거라고? 아니 좌표. 아니 수직선상에서 위치라는 건 여기 위치 잡으면 이 점에 좌표 나올 거 아니야. 제로 기준으로 보면 이 점에 좌표 나올 거 아니요. 좌표가 위치라고. 됐냐 안 됐냐? 다시 위치랑 뭐랑 같은 거라고? 좌표랑 같은 거야. 이해 갔니? 다시 위치하고 뭐랑 같은 거라고? 좌표 같은 거야. 됐냐 안 됐냐? 그 물체의 위치가 시간 t로 표현되는 것 뿐인 거지 좌표랑 같은 것 뿐입니다. 됐나요? 다음.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고 속도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때 우리는 속력이라는 배웠죠? 속력이라는 건 속도의 뭐를 의미한다? 크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걸 절대값으로 보통 읽지만 절대값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요 놈의 식기는 속도의 뭐를 나타내? 크기를 나타내. 표현 이해갔니? 그게 개념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다음 속도를 뭐하게 되면 속도를 뭐하면 미분하면 누가 나오고? 그렇지. 그래서 얘를 뭐 가속도라고 정의한다. 됐냐 안 됐냐? 표현을 바꾸게 된다면 연어의 식기는 위치를 뭐한 식이니까 미분한 식 f'(t니까 dtd의 fx? ft? dtd의 y? 아 애매하네? dtdx? 아 애매하다. 그냥 하지 말자. t로 표현해야 되는데 x 잡아야 될지 y 잡아야 될지 문제에서 안 알려주니까. 됐니?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이게 수직선상의 운동이고요. 우리가 배웠던 요 개념을 그대로 똑같이 갖고 들어와서 어디에서 움직이냐면 평면 위에서의 움직임을 하고요. 여기가 원래라면은 예전 과정 같은 경우에는 벡터라는 개념을 예전에 의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가 이어지도록 여기가 원래 수업이 짜져 있는 거야. 벡터 단원하고 요 단원이. 이해갔어? 물리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 나중에 선택 과목을 하시는 분은 물리 2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파트는. 됐어?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명칭 정의나 뭐 이런 변이나 이런 개념을 잡아내려면
그거는 물리로서 우리가 이제 조금 보든가 아니면은 기하 단원을 조금 들으셨으면 이해가 편한데 기하 잘 안 들어 거의 다 안 들었잖아. 들었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벡터 나오는 순간 잘 모르잖아, 너네. 그잖아. 이차곡선도 모르는데 뭘. 그러니까 안 들은 사람들은 기하 안 들은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여. 어쩔 수 없어 이거. 왜 이렇게 돼요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벡터라는 걸 설명을 해야 돼 이거.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들이신 게 편합니다. 자, 대강 그나마 설명을 해드리면 이번에는 이 좌표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보는데 이 좌표 평면상과 수직선상의 운동의 차이점은 이거야. 수직선상의 운동은 왼쪽과 어느 쪽만 움직여? 오른쪽만 움직여.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위치가 뭐 하는 거고? 증가하는 거고. 그럼 위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속 무엇이? 도가 무슨 수? 양수. 됐냐 안 됐냐? 왼쪽으로 가면 위치가 뭐 하는 거고? 감소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속, 도가 무슨 수? 음수. 이런 개념을 여기서 쓸 수 있거든. 근데 평면상에서는 왼쪽 오른쪽 움직임만 있는 게 아니야. 어느 쪽 움직임도 있어. 위아래 움직임이 동시에 존재하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가냐? 그게 정확하게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해 갔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야 속도가 언제 변하니? 뭐 속도가 운동 방향을 언제 바꿔? 이런 거 안 나와요. 이해 갔지요? 그게 끝인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안 나옵니다. 왜? 불가능하니까 그거 정의를 하려면.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움직임의 방향이 예를 들어 왼쪽 오른쪽만 있으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위아래도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얘기하기가 애매하거든요, 놈은.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표현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점이 좌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데 이러한 함수 y는 fx 위를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하면 됐어? 이 점 P가 이 곡선을 따라서 어떤 한 점 P가 움직인다라고 보자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있어. 그럼 그 움직임의 방향을 이대로 해석하기엔 어려우니까 단순하게 어떻게 얘를 조금 보시냐면 P에서 X축의 수선에 발을 내려요. 그러면 P와 요 점을 예를 들어 Q라고 한다면 Q는 됐어? 무슨 좌표 똑같아? X좌표 똑같이. 됐니? 다시 한 번 더. 이번 P에서 Y축에다 수선에 발을 내려. 그 새끼를 R이라고 하자고. 그럼 P와 R의 무슨 좌표 똑같니? Y좌표 똑같아. 그럼 그 얘기는 바이 P가 요 점에서 한 요만큼까지 여기까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Q도 움직일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거에 따라서 누구도 움직여? R도 움직이겠지. 즉 여기에 P'가 찍힌다면 그대로 수선에 발내렸을 때 여기 Q'로 요만큼 Q는 움직였을 것이고 그거 모양만큼 똑같이 가가지고 얘도 R도 R'만큼 움직였을 거거든. 이 둘을 합쳐놓은 게 평면상에서의 운동인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즉 단순하게 좀 더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공을 던져요. 공을 던지면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요. 위로 던졌다라고 하면 됐니? 그럼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을 그대로 요 방향으로라고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분해해서 보겠다고 쪼개겠다고. X축 방향의 움직임과 어느 축 방향의 움직임으로 Y축 방향의 움직임으로 쪼개서 보겠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 자체를 두 개로 모해서 보겠다? 분해해서 보겠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평면상에서 움직임을 갖는다는 것 두 방향의 움직임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두 방향의 움직임이 각각의 뭘로? t에 대한 식으로 각각이 표현이 될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잘 표현 이해 안 가신 분? 표현 이해 갔니? 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t초 후에 P의 위치가 T초 P의 위치 어떤 곡선 위에서 움직이니까 이 점 P의 위치가 당연히 뭘로 표현이 될 거야? 좌표로 표현이 되겠지요. 그래서 위치와 뭐는 같은 거라고. 좌표는 무조건 같다고 계속. 얘가 문자 뭐에 대한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우리는 무슨 변수를? 매개 변수 미분을 배운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요 놈의 식기 위치를 뭐 해버리면 뭐하면 미분하면 뭐가 나와? 속도. 즉 속도를 표현하면 x좌표 움직임과 y좌표 움직임 몇 개로 분해를 했기 때문에 두 개로 분해를 했으니까 얘네가 그대로 뭐가 되겠어? 미 부분을 하면 되겠지. 이걸 뭐라고? f 플라이 뭐와? t 다음 뭐? g 플라이 t. 근데 표현을 꼭 이렇게 쓸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뭐라고 표현해도 돼? dt d의 x. 왜 x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y도 뭐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t에 대한 식일 테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때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뭐 dx d의 y라고 표현하지요. 똑같은 겁니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음 요 놈의 식기에서 그럼 무슨 속도를 찾으면 속도를 뭐하면 미분하면 무슨 속도? 가속도. 됐니? 아 가속도 하기 전에 미안 하나 더 하셔야 되네. 그럼 속도가 나오면 그 속도의 무엇을 의미하는 크기. 누구? 역. 속도에 뭐 의미한다고? 크기. 그래서 절대값이 아니라고 이거. 좌표에다 어떻게 절대값 씌워?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좌표에다 절대값 씌워요? 말도 안 되지요. 이해갔니? 그래서 여기서 쓰는 개념이 벡터라는 개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향의 움직임이 있다면 얘를 요 방향 움직임과 다음 요 방향 움직임의 두 개로 쪼개서 해석을 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면 이 방향의 움직임과 이 방향의 움직임이 동시에 적용이 돼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우리는 분해해서 해석하자라는 게 이 평면상에서의 운동의 가장 기본 패턴인 겁니다. 됐나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건 벡터 개념이니까. 됐니? 그럼 요 놈의 식기를 이렇게 얘를 표현한다는 건 다시 속도라는 놈의 식기는 물체가 이렇게 위치가 변했을 때 위치의 무슨 변화예요? 순간 변화율이잖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그 속도의 크기라는 놈의 식기는 그 순간적인 변화의 크기를 의미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순간적인 변화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돼. 그때 순간적인 변화는 요거일 거 아니야. 요 점. 이 순간 눈으로 본다면 딱 순간일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그렇기 때문에 얘의 크기는 요 놈의 식기의 이 벡터에서 요 선분의 길이랑 똑같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뭐 사용한다고? 피타고라스. 잘 모르시겠으면 받아들이세요. 이해 갔니? 전혀 그 개념 자체를 벡터라는 개념이 지금 아예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은 또는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냥 받아들여. 이게 속편해. 피타 사용. 됐니? 다시 뭐 사용? 피타 사용. 누구? 속도의 크기니까 속도로 나와 있는 F'T와 G'T를 뭐하는 거? 제곱해서 뭐하는 거? 더하는 거. 됐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근데 요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어? dt dx의 뭐와? 제곱과 다음에 dt dy의 제곱을 뭐 했다? 더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니? 다음 속도를 저기 왼쪽 지워도 되죠? 왼쪽 지웁니다. 속도를 뭐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됐니? 속도 이거 함수를 y나 fx 정하면 안 돼.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a 누구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러면 얘도 당연히 뭘로? 하나의 좌표처럼 표현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 위치가 평면상에서 움직이면 좌표로 표현이 되듯이 속도도 당연히 좌표 표현으로 각각의 좌표로 따로 가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그때 속력은 속도의 크기니까 그 선분의 길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피타고라스 쓰셔서. 됐니? 다음 가속도라는 건 그러면 속도를 한 번 더 뭐 해줘야 되니까 미분해야 되니까 얘를 몇 번 미분? 2번 미분. 그럼 F2 플라임 뭐? T와 다음 G 2 플라임 뭐? T 또는 같은 표현으로 뭐? D T제곱에 D제곱 X와 D T제곱에 D제곱 Y 됐죠? 근데 보통은
이 매개변수 쪽에서는 요 표현은 잘 안 써. 이해갔니? 이렇게는 잘 안 나타나. 만약에 요거 쓰라는 거 나오잖아. 이해갔어? 요거 쓰라는 표현 나오게 되면 그땐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매개변수 비법에서 이계도는. 매개변수 이계도가 좀 지랄 맞거든 이거. 다시 한번 그거는 알려드릴 테니까 요놈의 식기는 꼭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럼 당연히 가속도의 뭐 크기. 얘도 뭐 사용해서? 피타고라스. 그럼 요놈의 식기도 시작. 루트 F 2 플라이 T에 뭐에다 제곱에다 G 2 플라이 T에 뭐를 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다음 루트 dt 제곱에 d 제곱 x의 전체 모함 제곱과 dt 제곱에 d 제곱 y의 전체 제곱을 뭐했다? 더했다. 받아들이시면 끝이에요. 표현 됐나요? 자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 하나만 더. 요게 지금 우리가 이 점을 P라고 잡았을 때 얘 운동이 X방향과 Y방향이기 때문에 좌표가 뭐와 X와 다음 Y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됐니? 근데 요 식이 살짝 바뀌어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동일한 속도와 가속도를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함수를 나타낼 때는 Y는 뭐라고? fx라고 놓거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우리가 보통 함수 놓을 때 그 함수 표현을 각각의 매개변수로 잡아 x하고 y를? 아니잖아. 그럼 y는 fx 놓잖아.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도 똑같이 표현할 줄 아셔야 돼. 이해 갔어? 그럼 똑같이 표현하라는 건 단순한 겁니다. 원래 여기 위에 점 p는 임의의 점 p를 표현하면 얘는 몇 콤마? x 콤마 뭐라고 잡으면 돼? f x라고 잡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위치를 표현할 때 보세요. 위치와 누가? 좌표 똑같은데 우리는 운동에서는 기본적으로 변수 뭐 써야 돼? t 써야 되잖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x를 그대로 뭐라고 놓으면 돼? t라고 놓으면 돼. 그럼 y는 뭐라고 바꾸면 돼? f, t라고 바꾸면 돼. 이해 갔냐 안 갔냐? 각각의 매개변수로 안 나오면 그냥 t, 뭘로? ft로 인지하시면 끝이라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놈의 식기에서 누구를 찾으면? 속, 도를 찾으면 이거 뭐 하면 되니? 분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몇 콤마? 그렇지. f 프라임. y는 fx로 보면 됐어 안 됐어? 이걸 y는 fx로 보면 이렇게 가도 돼. x, fx야. 그럼 속도는 뭐가 돼야 돼? 1, f 프라임 x.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요때 속도의 뭐를 구하면? 크기. 뭐를 구하면? 역을 구하면 얘는 루트 뭐 더하기? 1 더하기 f 플라임 t의 뭐 제곱 또는 루트 1 플러스 f 플라임 x의 뭐 제곱. 됐지요? 표현만 바꾸시면 됩니다. 매개변수로. 됐니? 그럼 가속도는 한 번 더 뭐 하면 되니까? 미분하면 되니까 0, f2 플라임 t 또는 0, f2 플라임 x. 됐어? 이 식으로 표현이 될지 매개변수로 나올지 몰라요. 이거 문제에서 바뀝니다. 그때 요놈의 식기는 쫄지 마시고 x를 뭐로 그냥 t로 놓으면 y는 뭐가 될 테니까 ft 될 테니까 똑같이 풀어내시면 돼요. 이게는 그대로. 표현 이해 갔지? 됐니? 오케이. 자, 정답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유형 좀 짚어놓고 가겠습니다. 종류가 좀 많아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외우라고 얘기하기 조금 뭐하고 독특한 몇 놈 정도만 익히시고 나머지는 좀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해 갔어? 자, 그래서 먼저 기본으로 보시게 되면 아래 볼록. 아래 볼록은 초반에 얘기했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기본적으로 증가하니 감소하니.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니. 위로 볼록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해 감소해. 그렇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요놈의식기에서 아래 볼록이를 나타내는 아볼만 먼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위볼은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놈의식기는 표현 됐니?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경우는 요놈을 y는 fx라고 한다면 얘는 1번은 여기다 지금 1번. 자, 아볼 모양입니다. 여기 지점이 A, FA. 다음 요 점을 B, FB. 요렇게 잡았을 때 됐어? 그러면 얘를 X축으로 내렸을 때 요거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X 얼마인 지점? A인 지점. 여기가 X 얼마인 지점? B인 지점. Y는 fx. 그러면 첫 번째 f 2분의 a 플러스 b. x가 2분의 a 더하기 b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여기가 xa인 점이고 여기가 xb인 점이야. 2분의 a 더하기 b인 점은 a하고 b의 무슨 점? 중점. 그렇지. 중점. 2분의 a 더하기 b. 여기 찍힐 거거든. 여기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 그게 f2분의 a 더하기 b. 됐어? 다음 fa. x 얼마에서의? a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 fb. x 얼마에서의? b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 그럼 fa 더하기 fb니까 함수값, 즉 y값들을 모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 2로 나누지. 됐니? 그래서 y값들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다는 건 y좌표를 표현할 때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중점의 무슨 좌표가? y좌표. 즉 여기가 요 점의 y좌표가 2분의 fa 더하기 fb라고 표현이 될 거거든. 중점을 잡으면.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점의 y값이 요 점은 y좌표가 f 뭘로?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표현이 되겠죠. 중점의 y값이 크니 또는 y좌표의 중점이 크니? y좌표의 중점이 어떻게 돼? 커. 됐어 안 됐어? 이 표현이 나오면 연어무식기가 뭐? 아래 볼록을 나타냅니다. 위 볼은 같은 방식으로 증명하시면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둘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 첫 번째 표현을 그래서 말로 바꾸면 중점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중점이라고 우리가 나타내거든. 걔네들을 비교한다는 게.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 그걸로 말을 익히시기에는 좀 힘드실 테니까 저 표현이 나왔을 때 저거를 첫 번째 먼저 조금 잡아낼 줄 아셔야 돼.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그래서 아래 볼록이는 저런 모양을 우리는 갖는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모양을 조금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잡는다면 두 번째 경우에는 평균 변화율도 그럼 뭐 한다고 얘기해도 돼? 증가한다라고 얘기해도 돼. 표현 이해 갔니? 즉 평균 변화율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A, B, C 순으로 얘기했을 때 B-A분의 FB-FA. 얘는 A하고 B 사이에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다음 C-B분의 FC-FB. 얘는 B와 C 사이에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됐어 안 됐어? 그럼 고노무식기를 두 번째 모양을 보여드리게 되면 무슨 볼록에서? 아래 볼록에서. 여기가 예를 들어 X는 A, 여기가 X는 B, 여기가 X는 C.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할 테니까 조금 아보를 이렇게 바꿔드릴까요? 이런 모양이야 뭐. 됐어? 여기가 XA, 여기가 XB, 여기가 XC.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A하고 B 사이의 평변. 요 새끼 뻘갱이죠. 이거는 됐어 안 됐어?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누구하고 누구 사이 평변? B와 C 사이의 평변. 퍼랭이요. 누가 커? 파랭이가 커? 뻘갱이가 커? 그렇지. 왜? 접선의 기울기 증가하잖아. 기울기 계속 증가하는 파트니까 큰 숫자에 대해서 평변 따지면 당연히 뭐 할 거야? 클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당연히 뭐 할 거라고? 클 거야. 됐지요? 거놈의 시기가 우변이 큽니다. 됐니? 다음 요놈이 요런 평변만 잡으면 땡큐긴 하지만 요놈뿐만이 아니라 원점을 이용한 기울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A, B, C 순위입니다. A, B만 해도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요놈의 식기에서는 A, B만 할까? 세 번째는 아볼 모양이고요. 아볼입니다. 여기가 XA 지점, 여기가 XB 지점. 예를 들어 여기에 몇 콤마 몇을 0, 얼마를 찍으면 0을 찍으면 좀 아래 찍을까? 여기 0, 못 찍으면 0를 찍는다면 됐니? 그러면 원점과 A, FA를 잇게 되면 요놈의 식기는 뭐라고 표현되겠어? 뭐분의? A분의 뭐? FA. 뭐 원점을 여기 찍지 말고 그냥 여기 찍읍시다. 그럼 원점과 A, FA 기울기니까 A분의 뭐? FA. 다음에 또 뭐분의? B분의 FB. 누가 더 크겠니? B분의 그렇지. 얘들은 그냥 익혀도 돼 이거. 솔직히. 요놈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익히셔도 따로 그냥 해석만 하시면 될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잘 이해 안 가신 분? 됐지요? 다음 세 번째로 네 번째로는 접선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접선을 이용한다는 건 요 얘기입니다. 아볼 모양은 접선을 볼 때 요 위쪽 파트, 오목한 파트엔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접선은 무조건 여기 아래 볼록인 이 바깥쪽 방향으로만 무조건 뭐가 생기겠어? 접선이 나오게 되겠지. 됐니? 그래서 수식을 요거는 조금만 보시면 되는데 수식을 보게 되면 요거 모임이 아니. F'T에 X-T 플러스 뭐 FT. X 얼마에서 해? T에서 해. 무슨 선? 접선. 그렇지. 그럼 이 접방보다 Y는 FX가 항상 어디 있어? 위에 있어.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다시 이 접방보다 뭐가? 접방보다 누가? FX가 어디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좌변을 접선 해석만 하시면 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다음. 다음은 사다리꼴이요. 칸이 부족하네? 이거 오른쪽만 찍읍시다. 이거 오른쪽은. 자, 찍으셨으면 다음 여기 오른쪽은 지웁니다. 다섯 번째 사다리꼴 모양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이렇게 Y는 fx가 아볼 모양으로 현재 주어지게 되면 조금 알아보고 쉽게 기억합시다. A, B, FA, 자, 보시죠. FA 더하기 FB 곱하기 B-A 나누기. 좌변이 의미하는 건 FA, A에서의 함수값 요놈 더하기 FB, B에서의 함수값 요놈의 식기. 됐어 안 됐어? 곱하기 뭐 곱하라고 했어? B 마이너스 얼마? A. 됐냐 안 됐냐? 걔를 얼마로 나눠? 2로 나눠. 그럼 누구의? 이 무엇의? 사다리꼴의 넓이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 새끼는 아볼 모양에서 커요. 뭐보다 크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됐어 안 됐어? 이 정적분이 의미하는 거 어디 나타내니까? 여기 나타낼 거 아니야. 그럼 얘 무슨 볼록이? 무슨 볼록이? 아래 볼록이. 모양 바뀌면 무슨 볼록이? 부도 방향 바뀌면 무슨 볼록이? 그렇지, 위로 볼록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됐어? 다음 삼각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길이가 뭐를 의미하고? FA. 요 길이가 뭐 의미해? FB.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요놈의 식에서 쭉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길이가 뭐를 의미하냐면 FB-FA야. 표현 됐죠? 다음 여기가 X좌표 A니까 얘가 X좌표 B니까 요 길이가 뭘로? B-A 나오지? 그럼 요 길이도 얼마? B-A 나올 거야. B-A와 FB-FA를 뭐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얼마로 나눴어? 2로 뭐 했어? 나눴어. 도형 뭐 의미하니? 그렇지, 삼각. 됐냐 안 됐냐? 즉 어떤 삼각형이냐면 좌변이 요 노랭이 삼각형의 넓이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새끼는 커. 뭐보다 크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에서 fa를 뺀 거를 뭐하면 f야. 얘 뺀 걸 그대로 뭐하면 적분하다. fx라는 함수에서 y는 누구 빼라고? f, a 뺐다고. 둘로 모한 부분, 둘러싸여 있는 부분. 누구? 그러면 이 넓이보다 아볼 모양에선 반드시 어떻게 되니? 크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왼쪽 거 오른 아볼 왼쪽 게 크지? 그러면 얘는 무슨 볼록이? 아래 볼록이. 반대쪽이 되면 무슨 볼록이? 위로 볼록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요 부분을 지금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사다리 꼴이나 다음에 삼각형 모양 요놈의 식기는 어떻게 익히시라고 그때 알려드렸냐면 정적분에서 다시 뭐해서 정적분에서 부등식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 그랬어? 넓이 가라 그랬잖아. 다시 정적분에서 뭐 나오면 부등식 나오면 뭘로 가는 거라고? 넓이. 그러니까 이게 넓이 의미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무언가 의미하는 넓이가 있을 거야. 이 사고를 갖고 오셔야 돼. 표현 이해갔니? 다시 요 식이 의미하는 뭐가 있을 거라고? 뭔가 있을 거라고. 그게 넓이로 정적분에서 부등식 나왔으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접식 표현이 어떤 넓이를 의미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찾는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표현 이해 갔어? 그나마 조금 외워? 라고 할 만한 거는 예. 이게 제일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저 중점에서 함수값 저 표현이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쟤는 뭐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외우시는 게 편한데 표현 이해갔니? 그렇지 않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나머지 정적분 들어오는 사다리꼴이나 삼각형은 정적분 나왔으니까 넓이 찾는다? 그 모양을 그거 자체를 머릿속에 박으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다음 접선, 그 다음에 기울기, 원점 지나는 기울기. 세 번째 원점 지나는 기울기는 우리 지수로그 할 때도 그때 직면 문제에서 많이 했었으니까 그놈의 식기에서도 한번 찾는 연습은 자꾸 해보시면 될 거고요. 됐니? 다음은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평변이니까 저 평변의 모양을 만들어 내시는데 저 평변 모양이 무슨 볼록이를 의미한다라는 저 부등식 자체가 그것만 포인트 잡으시면 그나마 조금 문제 풀기 편하실 겁니다. 저 개념을 잡기에는. 됐지요? 됐니? 오케이? 필기하시고요. 요놈의 식기는. 반대편은 알아서 채우세요.
그림 그리면서 한번 직접 채워보시면 됩니다. 쟤들은. 그래야지 나중에 느니까. 실제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저기 제일 왼쪽은 지웁니다. 자, 나머지 필기는 집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우리 속도가 속도 유형만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요. 88페이지 492번.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피. 다시 어디 위로 움직여? 됐니? 그래서 문제에서 항상 수직선 위의 움직임과 좌표 평면 위의 움직임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제 읽으시고 2학년 때도 분명히 수직선상 움직임이야 뭐야 그것부터 확인하라고 얘기했었어. 됐지요? 자, 어쨌든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피 x, y에서의 시각 t에서의 무엇이 위치가 x가 t에 대한 식, y도 t에 대한 식. 됐어? 그래서 이게 뭐 매개 변수 미분법을 배우는 목적이라고. 됐지요? 그렇다면 저 t는 2에서의 점 p의 무엇을? 속도를 m, n 속도가 위치, 즉 좌표가 t에 대한 두 개 변수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속도도 두 개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가속도도 당연히 몇 개로? 두 개로 표현이 될 거야. 표현 이해갔어? 자, 그래서 일단 표현만 잠깐 해보게 된다면 x가 뭐가 되는 거니까 x가 뭐? t제곱 플러스 1 다음 y가 뭐가 되니까 4t 마이너스 뭐제곱 t제곱이 되니까 그때 dtd의 뭐라는 놈의 식기는 x라는 건 얼마? 2t 다음 dtd의 y라는 게 뭘로? 4 마이너스 뭐? 2t 됐니? 그렇기 때문에 vt라는 속도가 얘는 몇 t, 2t, 4 마이너스 몇 t? 2t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됐어? 그러면 요 놈의 식기가 속도를 나타내는데 문제에서 t가 얼마일 때? 2니까 그냥 뭐 하시면 갖다 넣으시면 되고. 됐어? 그때 t를 2를 갖다 넣게 되면 vt라는 놈의 식기가 몇 콤마? 4 콤마 얼마? 0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됐어? 그래서 왜 이게 속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벡터 배우신 분들은 속도가 벡터의 개념이니까 성분 벡터입니다. 좌표로 표현된 벡터의 성분. 됐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진짜? 다음 이렇게 표현됐을 때 그때 뭐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속도의 크기. 속모 0. 됐어 안 됐어? 성분 나왔잖아. 루트 뭐의 제곱 4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0의 제곱.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때 우리는 요 놈의 식기에서 누구 찾을 수 있어? dx, dx y 찾을 수 있지. 얘는 뭐라고 표현된다고? 뭐분의? 2t분의 4 마이너스 몇 t? 2t. t2를 갖다 넣어? 그러면 t2를 넣었을 때 얘가 그럼 4분의 얼마? 0 나오잖아. 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됐어 안 됐어? 그럼 얘가 접선의 기울기야. 그때 점은 여기 넣어야 될까? 여기 넣어야 될까? 접점. 접선 찾으려면 접선의 기울기하고 뭐 있어야 돼? 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위에 넣어야 될까? 아래 넣어야 될까? 그렇지. 위에가 접점이야. 이게 함수니까. 표현 이해갔어? 됐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음 가속도를 몇 콤마 몇이라고 한다? p 콤마 q. 그럼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뭐 하는 것이고 미분하니까 몇 콤마? 2 몇 콤마 다음 얼마? 마이너스 2. 이걸로 그냥 끝내시면 되고요. 가속도의 뭐는? 가속도의 뭐 구하라고 한다면? 크기 구하라고 하면 얘는 그러면 루트 뭐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뭐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벡터 배우신 분들은 저거 성분 벡터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4,0방향으로 나가는. 다음 없으시면 나머지는 숙제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숙제는 90페이지까지 해오시고요. 아 이제 적분 남았네. 90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6시 수업이니까 알고 있지? 6시, 8시 뭐 그렇게 돌아가는 거. 한 계약했으니까. 특강 오늘이 마지막이야? 어? 월요일에 안 오죠. 월요일에 왜 와? 근데 안 오는 거 아니야? 안 오죠. 왜 온대?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안 온다는 거 아니야? 어? 월요일 6시, 수요일 6시요?